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네. 지금 한 2달 만에 뵙나요? 익숙한 분들, 익숙한 아이디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오랜만이십니다. 다들 잘 계시나요? 여전히 아름다우시다고. 저 지금 엄청 떨고 있는데.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2달 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어요? 네. 제 채널에서는 지금 예전에 한 번 방송하고 지금 한 2번째 방송인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 방송하는 거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인스타로 다시 보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저도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대충 조금 들어오셔서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름방학이 다음 주죠. 그 여름방학 때 엄마들이 더 힘드시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여름방학 특집을 좀 해보려고요. 책 잘 쓰고 있냐고 아까 누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책은 지금 게으름 피우고 있습니다. 방송을 책 쓰려고 이제 잠깐 멈췄는데 오히려 책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다시 방송을 하면서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책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이 다음 주부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저번에 미국에서는 방학 시즌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바로 No Summer Slide예요. 우리가 뭡니까? 슬라이드. 미끄럼틀을 타면 어떻게 돼요? 쑥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여름방학이 잠깐인 것 같아도 그때 책을 읽는 것과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실력 차이를 30-40%나 차이 나게 한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름방학 지금 요즘 굉장히 짧아요. 한 달 정도 좀 안 되죠. 거의 한 주말 빼고 무슨 또 이제 놀러 가는 거 베케이션 빼고 하면은 3주 될까요? 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우리 아이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부스트업 캠프라고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실력 구멍을 찾는 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파닉스 구멍 홈클리닉을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오늘 그 기획 꼭지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마 이런 자료는 그 어디에서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바로 홈클리닉 진단지를 무료로 배포를 해드려요. 아마, 우리 아이가 분명히 파닉스를 배웠는데, 막상 책을 읽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파닉스 규칙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되게 못 읽는다 라고 하거나, 또는 또 선생님들도 여기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아마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고 왔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수업을 듣다가 왔는데 파닉스 규칙이 또 마스터한 부분이 조금 부족할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실 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홈클리닉 진단지를 무료로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잠들지 않아야 될 텐데. 네, 제가 제 방 걸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이버 카페를 제가 하나 열었어요. 영어 독서 코칭 SOS라고 책도 이 제목으로 이제 낼 건데, 간단하게 북페리 루시라고, 네, 네이버 카페 검색을 북페리 루시라고 하면은, 네, 찾으실 수 있고요. 북페리 루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지금 네이버 카페 다 동일하게 북페리 루시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영어 독서 코칭 SOS 이 카페를 만든 이유는요. 이제 영어 독서 지도사랑 이제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아이 영어 독서 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영어 독서 지도사 과정을 이제 교수님들이랑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지도할 때 도움되시라고 그런 자료들 이제 모아놓는 데가 필요해서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들어가겠어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려서.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오늘 홈클리닉 진단지 무료 배포 제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방송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네, 단어 보시나요? 트리키 월드 차트. 아마 아마추어 선생님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엄마들 분들이,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1등으로 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많이, 다른 곳이랑 좀 차별화해서 많이 괜찮은 좋은 고퀄 자료를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비디오도 많이 이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라서 아마 이제 글로 읽는 것보다 비디오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도 할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트리키월드 차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학습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파닉스 학습서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익숙해져서 그 눈치로만 그 규칙을 알아서 그 당시에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지나가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한글은 글자가 소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는 무조건 아 소리만 나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알파벳 똑같은 철자인데 발음이 다를 때가 너무 많고 또 분명히 같은 소리인데 단어들이 다 달라버리는, 철자들이 다 달라버리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합해서 한 번씩 보여줘서 복습을 하시라고 그런 한눈에 보이는 차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네, 자료를 보실 수 있어서 거기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굉장히 다른 데서는 아마 얘기를 못 들으셨던 팁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표에 맞는 파닉스 리더스 고르는 법 그리고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오늘 알차겠죠? 알차겠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파닉스에 대해서는 북페리 루시 네이버 카페도 북페리 루시로 검색하셔도 되고 또는 영어 독서 코칭 SOS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먼저 처음 보는 단어를 만나면 아이가 입이 닫혀버린다. 또 분명히 파닉스 다 마스터했는데 학습서로 마스터했는데 막상 책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건 아는데 어떤 파닉스 규칙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이가 멍해진다 라든지 또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단어로는 읽기 시작했는데 책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배울 땐 분명히 알았는데 다른 책으로 그 규칙을 만나면 적용을 못한다. 네. 요런 친구들 제가 이제 인스타에 올렸더니 우리 아이 얘기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파닉스는 사실 영어를 이제 하시면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좀 자주 실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보는 단어 이제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야 되냐 가르쳐야 되지 않아도 된다. 뭐 우리 때 파닉스 안 배웠다. 우리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파닉스 규칙을 마스터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계에서도 사실 파닉스를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파닉스를 규칙을 아이가 알잖아요. 그러면 영어 울렁증이 들어요. 자신감이 더 높아지죠.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규칙을 적용해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영어를 대할 때 모르는 단어를 대할 때 훨씬 더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파닉스에 대해서 구멍이 생겼는데 그 구멍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면 아이가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가 입을 닫아요, 사실. 이제 낭독을 많이 시키시는 분들 시키셔라 라고 저번 방송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낭독을 이제 애들이 점점 안 하게 되고요. 단어 공부할 때도 단어를 발음 안 하고 그냥 스펠링만 외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학교 혹시 학생들 책 읽혀보셨나요? 아마 선생님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애들 읽혀보면 진짜 난리가 나요. 파닉스를 이제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계속 고학년이 돼서도 그 구멍을 막아주지 않으면은 애들이
그 상태에서 계속 고쳐지지 않은 채, 자, 이제 모래,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저는 특히 아이들의 읽기 독립을 위해서 아이들의 리딩 유창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그 어느 평균이 아니라, 그 학년 평균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제 at grade 레벨보다 좀 above grade 레벨로 계속 올라가고 하려면 사실 파닉스부터 기초가 구멍이 잘 막아지고 튼튼해져야 읽기 독립을,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필수 디딤돌이기 때문에 파닉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구멍을 어떻게 막아요? 네. 오늘 그래서 아마 파닉스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전체 커리큘럼을 다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막아줘야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홈클리닉 진단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하셔서 이제 그 가장 점수가 낮은 부분, 잘 못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 부분만 학습지를 사셔가지고 여름방학 3주 안에 파닉스 학습서로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리더스로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주고 읽혀주시면서 그렇게 막으시라고 지금 오늘 홈클리닉 진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 중에서 티칭 하실 때 또는 엄마표 영어 지금 하실 때 좋은 팁도 지금 몇 개 공유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 파닉스 이제 배우고 나서 파닉스를 가르칠 때 아이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세요. 파닉스 가르치다가 책을 이제 리더스를 들이대면은 아이들이 읽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낭독시키다가 폭발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머릿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저번에 제가 자동화 오토마시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자를 본과 동시에 소리랑 의미까지 덧붙여서 해독을 하는 이거가 우리는 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체화가 되어 있는 게 0.1초 만에 한글 보시면 바로 읽으시잖아요. 그게 체화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은 지금 아이의 상태는 하나하나 읽어내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소리를 연결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뭐 이런 사운드 연결해야죠. 그 문자랑 연계가 되어서 단어가 만들어진 그 단어를 읽어내야죠. 그 의미를 파악해야죠. 그 다음에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것까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예요. 이 어려운 태스크다 보니 이런 부분을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울 때 너무 이제 그 힘들어 하시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가장 먼저 이제 팁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사실 아이들한테 글자 이름하고 글자 소리가 따로 있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쉬운데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 문자 소리 음가 가르칠 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유튜브에다가 북필 루시를 치시면 영어 버터 발음 비법에 각 그 혀 모양, 입 모양 소리 내는 방법들을 올려놓은 비디오를 짧게 올려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알파벳 파닉스 A to Z에 보시면 처음에 알파벳 이름하고 소리하고 대표 단어 이렇게 3개를 같이 했어요. A, apple, B, ball, C, ca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가 그 단어, 그 알파벳을 만났을 때 얘의 대표 소리는 뭐구나 하고 바로 떠올리고, 그 다음에 대표 단어를 바로 떠올려서 이렇게 적용하면 됐지 라고 하는 게, 체화를 A부터 Z까지 먼저 시키세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먼저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름하고 소리가 다르다. 너의 이름은 홍길동이지? 근데 홍길동이라는 이름 친구 부르면 어떻겠네? 하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영어 알파벳에도 각자 알파벳의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으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음가가 다 달라. 그래서 그 음가 부분에 대해서 이 알파벳 송으로만 하지 마시고 음가 송으로 해가지고 매번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모양, 혀 모양에 대해서 필수로 지도를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아이한테 파닉스 가르칠 때 그냥 문자 규칙으로만 알려주고 혀 모양, 입 모양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은 큰 걸 놓치시는 거예요. 파닉스를 배우는 이유가 단지 읽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어라는 걸 통합으로 배워서 듣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로 스피킹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하나의 그 발음을 언제 배우겠어요? 이때 배웁니다. 그래서 입모양하고 혀모양을 같이 지도를 해주세요.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진짜 아까 그 유튜브 채널에서 A부터 이제 Z까지 제가 해놨는데 점점 추가로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단계 사운드아웃 전략을 보여줘라. 이것도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한 팁인데 초보자이신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3단계 사운드아웃 전략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단어 카드를 해외에서 상품들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의 상품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파닉스를 가르칠 때 아이가 처음에 이 단어를 만났을 때 하나를 먼저 사운드를 내라.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B, E, D. 그 다음에 스키핑을 해라. 연결하는 걸 이제 점점 사운드 블렌딩을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B, E, D. 이렇게 한 다음에 빨리 읽는 거예요. bad. 이렇게 3단계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처음에 아까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입을 닫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최근에 아이 유치원에 가서 그 CPR 있잖아요. 응급치료사분이 오셔서 CPR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보여주셨거든요. 처음에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른한테 119 신고해주세요라고 부른다, 뭐를 한다, 순서대로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파닉스 규칙을 적용을 할 때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처음에 1단계 어떻게 하는지, 2단계 어떻게 하는지, 3단계 어떻게 하는지 이 순서를 알려주는 것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예전에 비디오를 보여드렸는데 사이트월드 체화만 시키고 파닉스 규칙을 가르쳐주지 않은 친구는 눈에 읽는다는 그냥 바로 그걸 눈치로 소리로 외웠기 때문에 바로 하는데 규칙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못해서 아예 모르는 단어 나타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소리를 처음부터 첫 하나를 말해주고 연결한 다음에 스키핑한 다음에 스트레치를 쭉 해라. 연결해라. 이 3단계를 사운드아웃 하는 단계로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리딩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예요. 이 차트들을 보시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닉스를 어떻게 모르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우리가 CPR을 순서대로 가르쳐 주듯이 여기다가 한 거예요. 창끝 이걸 보시면 이제 word family라고 해서 at 또는 I하고 E가 붙으면 I 발음이 나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배운 청크를 찾아라. 덩어리를 찾아라. 아는 소리 덩어리를 찾아라.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스키핑 해라. 아까 깡총깡총 뛰면서 연결해서 하나씩 발음했다가 연결해서 해라. 이런 것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try a different vowel sound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 이, 오, 우 짧은 발음만 있는 게 아니라, 긴 발음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바꿔서 해봐라. 라는 이런 전략들을 사실 알려줘요. 영미권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3단계로 천천히 한 단계씩 해보는 거야 라고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파닉스를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이 3단계 사운드아웃을 해라 라고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일단 자기가 소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발음을 해보고 큰 소리로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헷갈리는 것을 요거 잘 들으세요. 이제 아까 트리키 월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에 알렉스맘 엔젤라님 전에 라방 하실 때 읽어주시는 거 인상 깊게 보고 저도 해봤는데 아이가 따라서 하더라고요. 이 3단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미권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초보자 맘님이시나 또는 아마추어신 분들은 이제 요 간단한 팁을 몰라서 설명을 못 해줬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가르쳐 줄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처음 그 파닉스 규칙을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그림책에서
우리가 배웠던 파닉스 단어를 몇 개 아이가 읽어보게 하실 때, 너 이 단어 알잖아. You know this word. Let's sound it out. 이거 한번 같이 sound it out 해보자. Step 1, one by one. 하나씩 해서 이제 여기서 샌드를 한다고 하면 sand. 이렇게 3단계로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자신감 있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텐데 픽처북하고 이 디코더블 리더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가 이제 읽기 독립을 위해서 혼자서 읽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흥미를 돋궈주고 영어 노출, language experience를 위해서 엄마가 읽어주는 책이에요. 근데 파닉스를 배우는 친구라면 배웠던 규칙을 다시 한번 만났을 때 아이가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읽어보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은 부담을 줄이고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게 되면서 자기도 한 번씩 읽을 수 있겠구나 하고 반가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출용 이제 책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좋은 리더스 활용하는 법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이 3단계 사운드아웃 전략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팁, 자료와 같이 좀 중요한 팁인데요. 귀 쫑긋 하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네, 헷갈리는 것을 비교대조 통합하라. 헷갈리는 것을 비교대조 통합하는 복습 시간을 가져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글은 하나의 문자가 한 소리만 나잖아요. 우리가 아가 아 사운드만 나잖아요. 근데 영어는 A만 봐도 L 사운드가 날 때가 있고 A 하고 긴 발음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애들이 배울 때 비교해서 연결해 줘야 돼요. 자, 그럼 퀴즈 낼게요. 자, 얼마나 여러분들도 통합하는 거를 아이한테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한테도 보여줘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영어 알파벳 똑같이 쓰는데 발음이 달라지는 거가 몇 개나 되게 아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한글이 좋아요. 네, 저도 한글이 좋습니다. 과학적이죠. 네.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같은 철자인데 다른 발음을 볼 수 있는 한눈 차트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자, 대표적인 거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모음 아이오는 다 알고 계시죠? A는 네, 짧은 발음이었을 때 사운드가 나서 apple, 긴 발음일 때 acorn, acorn, 긴 발음. E는 짧은 발음이었을 때 사운드가 나서 elephant, 그리고 긴 발음이 할 때 eagle, 발음이 나서 자기 이름으로 긴 소리가 나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U까지는 사운드와 unicorn 이렇게 똑같은 알파벳인데 다른 소리가 난다는 이 차트를 보여주세요. short vowel 한 다음에 long vowel로 넘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복습을 한 번에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한글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특히 C도 크 사운드가 나죠.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게 cat인데요. 혹시 soft C라고 들어보셨어요? I나 E가 나온 뒤에 나오면은 얘가 S 사운드가 나서 circus 이런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C 요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C가 나올 때 크로 발음했는데 이상하다 라고 하면 스로 바꿔볼래? 이게 아까 보셨던 왜 선생님들이 아이파닉스 전략 가르쳐줄 때 썼던 거, 이거 try a different vowel sound,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선생님은 이거를 try a different sound 하는 거를 flippy dolphin, flip해봐라, 다른 발음으로 flip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grape라고 사운드가 나잖아요. 사운드가 나는데 뒤에 I나 E가 오면, G 다음에 I나 E가 오면은 바로 G 사운드가 나죠. 입을 모아주셔야 돼요. G 사운드가 나서 네, 요런 사운드가 나고 O는 U 사운드가 나는데 book처럼 짧은 U 사운드가 나거나 moon처럼 긴 U 사운드가 나죠. OW도 cow, ow 사운드가 나기도 하고요. snow처럼 snowman처럼
O 사운드가 나기도 하고, Y는 이 자리가 바뀌었네요. Fly, I 사운드가 나기도 하고, angry, E 사운드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미 우리 애는 파닉스를 뗐어요. 그런데 약간 좀 통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한테는. 한글에 익숙한 우리 EFL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한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철자인데 다른 소리가 나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통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건 간단한 한눈 차트 지금 보셨는데 여기 지금 북퓨리 카페,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북퓨리 루시를 치시거나 어머나 영어 독서 코칭 SOS를 치시면은 여기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목록 보시면 같은 철자, 다른 발음, 규칙, 한눈 차트, 트리키 워드 차트 이렇게 또 보이시고 또 요게 대박이죠. 더블 모음 쉽게 읽는 법. 요 팁도 가져가 주세요. 지금 요 더블 목록 보기 전에 모음 한눈 차트를 보시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파닉스 그 홈클리닉 진단하셔서 아이가 어느 쪽 파트를 많이 틀리는지 한 다음에 그 많이 틀리는 파트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학습서를 사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 아이는 이미 학습서 뗐는데 하면은 그쪽 파트만 복습해주거나 이 차트 가지고 아이한테 읽어보라고 여러 번 읽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모아놨어요. 여기 보시면 같은 소리가 나는 거 다 모아놨어요. A, E, A, I, A, Y는 어떤 발음이 나죠? 네, A 하고 긴 발음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대표 단어들도 다 해놔서. 그래서 요런 거를 지금 자음, 모음만 다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한눈 차트. 그 다음에 자음 전체 한눈 차트도 만들어놨어요. 네, 요렇게 그래서 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 아까 모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애들한테는. 모음 부분이 특히 그 이중모음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중모음에서 아이가 탁 얼어버리거든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갑자기 모음이 두 개 있으니까 어찌 발음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팁을 주시면 되세요. 더블 vowels 또는 아마 구글링 해보시면은 이제 또 전문 선생님들은 뭐 vowel team 이런 식으로 찾아보셔도 워크시트가 되게 많은데요. 두 개의 바울이 when two vowels go walking, the first one does the talking and says its name 이라고 돼 있네요. 네, 두 개가 이렇게 모음이 붙어 있으면 얘야 당황하지 않고 첫 번째만 소리가 나. 첫 번째 단어만 집중해서 봐봐. 그 다음에 얘의 첫 번째 글자의 알파벳 이름을 발음해봐. 그럼 돼. 요거 하나만 티칭을 해줘도, 요거 하나만 통합부로 비교대조 하실 때 해줘도 아이가 이중모음을 만났을 때 자신감 80% 업돼요. 자신감 80% 업. 왜? 일단 이거 두 개 나오면 앞에 거 그냥 읽으면 되겠구나. 앞에 거 알파벳 이름만 얘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여기다 올려놨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rain. AI가 둘 중에, AI가 나타났어.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앞에 하나만 보고 얘 이름 뭐예요? A죠. 알파벳 이름. 그러니까 이 뒤에 별거 아까 요거 apple ball 이런 식으로 알파벳 이름, 음가, 대표 단어 이거 노래를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계속 하게끔 하라고 했던 게 정말 좋은 팁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는. 왜? 그거가 되면은 이 더블 모음 할 때도 쓰이잖아요. 얘의 알파벳 이름하고 음가하고 이거 세 개 다 한 거니까 알파벳 이름을 또 당연히 아니까. 그래서 얘 앞에 있는 애 이름이 A니까 A 이렇게 OA는 boat잖아요. 이 두 개, O하고 A가 딱 두 개 있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당황하지 않고 어때요? 앞에 있는 것만 읽죠. 이름으로 boat 이렇게 얘는 안 읽고 이런 식으로 어떤 거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 홈 진단하고 나서
보게 되실, 요쪽 파트를 많이 보게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올려놨어요. 더 좋은 자료 있으면 나중에 또 올려놓을게요. 요게 엄청난 팁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학습서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학습서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학습서가 있어요. 이런 파닉스, 이런 문제집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됐냐. 네. 예. 이런 문제집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런 거는 사실 그 규칙 하나하나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날의 규칙을 공부를 하고 나서 금세 잊어버려요. 그 다음 시간에. 또는 이 학습서가 사실 보통 같은 포맷으로 계속 반복돼요. 문제를 보시면 같은 이 문제 유형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애가 눈치로 계속 맞추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통합하는 거를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 파닉스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철자, 다른 소리 또는 같은 소리, 다른 철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리뷰해 주실 때 이렇게 비교 대조해 주는 액티비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거의 선생님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 거의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파닉스 학습서에 그런 게 없어서. 이거는 그래서 엄청난 팁이다. 그래서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홈진단 클리닉 팁, 그 홈진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일 끝에 파닉스 홈클리닉 무료 진단지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첨부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첨부 파일 이렇게 콩 누르시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앞에는 테스트지고 뒤에는 이렇게 진행 방법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파닉스 어세스먼트는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시면 진짜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르네상스 러닝이나 렉사일에서 하는 그런 테스트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방송했을 때 2.0 이상인 리딩 유창성 2.0 이상인 친구들이 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들으세요 했는데, 거기서도 사실 낮은 레벨을 위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드리고 너무 이제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실제로 테스트가 있고요. 그런 테스트랑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영미권에 있는 리딩 스페셜리스트들이 쓰는 포맷과 그런 과학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무료라고 해서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거나 전혀 이상한 거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거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 일단 이 클리닉 어떻게 하시냐면요. 프린트를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뒤에 보시면 여기가 for teachers라고 3페이지부터 돼 있어요. 이 3페이지부터는 이제 엄마나 선생님이 갖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학생 곁에서 구두와 관찰로 하는 테스트 형식이에요. 그래서 각 스킬을 일단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먼저 파트 1은 알파벳 스킬이에요. 알파벳 스킬은 글자 이름 알고 있는지, 대소문자 구분하는지, 특히 비슷해 보이는 글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B하고 D하고 N하고 H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헷갈리는 걸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각 글자의 음가를 아는지,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스킬, 그 다음에 디코딩 스킬이 문자 해독. 아까 파닉스 규칙 중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제가 6번까지 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전문적인 부분으로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Short vowels in CBC words, 단모음 CBC 단어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요거만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거나 하셔서 구글에다 찾으면 워크시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것만 하셔도.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우리가 파닉스를 가르치는 그 꼭지들이죠. 중요한 꼭지들. 그래서 아마 파닉스 학습서를 사셔도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커리큘럼 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5개씩 돼 있잖아요. 5개씩만 있어서 이제 또, 요것들을 아이가 제대로 읽어내는지. 그래서 사실 1번부터 5번까지는 4개 이상을 해야 요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했다고 쳐주고 패스라고 보는 거죠. 간단하게. 그리고 음가를 발음할 때 입모양 소리를 정확히 내고 있는가. 만약에 본인이 입모양, 혀모양까지 다
좀 마스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입모양 소리를 정확히 내는 부분도 이제 선생님들 조금 지금 방송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는데 그런 선생님들도 욕심내서 아이 발음 같은 거를 여기 아래다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6번에서 가장 많이 걸리실 거라고 봐요. 6번이 이중모음이거든요. 이중모음은 3개 이하면은 페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를 아예 3개 이하면은 아예 하나 중2하 나오시면은 롱바울 쪽 그 학습서를 아예 사시는 거를 저는 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몇 개 이상 정도면 마스터, 제 상 정도 16개에서 20개 정도면은 제가 패스라고 해놨는데 아이를 한번 보시고 패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파닉스 방송 들으시고 한번 홈진단을 안 하시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트리키 차트로 한번 아이한테 복습을 한번 시켜주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 파트가 스펠링이에요. 이 문제지에는 빈칸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단어를 듣고 첫소리 알파벳 써야 되고 끝소리 알파벳 써야 되고 단어 전체 스펠링 써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거는 프린트해서 선생님만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1번 단어 듣고 첫소리 듣는 거는 요거 읽어주세요, 요거 읽어주세요, 요거 읽어주세요. 답은 이거 지금 그어져 있는 거죠. kit 하면 K를 써야 돼요. 아이가 fog라고 발음하면 F를 써야 되고요. 여기는 끝에 있는 거는 이거를 제가 끝에를 안 해놨네요. sell 하면 뒤에 L 사운드 적어야 되고 leg 하면은 그 사운드 적어야 되고 이래요. 그 다음에 dig 하면 dig 전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입모양, 혀모양 하나하나 처음에 음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게 나중에 전체 스펠링을 아이가 쓸 때 그 소리에 입각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때 훨씬 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단어를 외우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셔서 패스를 해야 되고 마지막은 각 문장을 읽을 수 있는가 문장을 읽을 수 있는가 점차 복잡해지는 문장 구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점점 높은 번호의 문장을 읽을수록 실력이 높은 거고 패스는 3개 이상이에요. 거의 이제 이 리딩어 센텐스는 파닉스를 어느 정도 뗀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라서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리더스로 아이들 읽는 걸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신 다음에 아마 여기에서 이제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점수가 가장 적게 나왔다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그쪽이 부족한 거니까 그쪽을 학습서와 리더스를 골라서 복습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테스트 했는데도 잘 안 나오는 친구가 있다. 문제가 너무 적어서 안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복습 삼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한눈 차트들 가서 한 번씩 단어를 읽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진단 안내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게 바로, 파닉스 목표에 맞게 학습서나 책 고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학습서는 이렇게 뭐 문제가 여러 개 있는 이런 거를 고르시는데 학습서만 쓰시는 거는 사실 비추예요. 학습서만 하시면 어떤 문제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학습서만 하시게 되면 아이가 그림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림으로 그냥 눈치로 소리 기억으로만 하고 규칙을 잘 이제 배우긴 배웠고 마스터했는데 그 다음에 망각의 법칙에 의해서 애가 까먹고 다시 이제 안 되거나 학습서를 하실 때는 주의점이 복습을 앞에 부분을 자꾸 다시 하셔야 되고 복습을 하실 때 여러 차례 그림이 없는 단어 카드를 또 따로 만드셔서 꼭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학습서들이 굉장히 좋아서 단어 카드 같은 것들을 그림이 있는 카드, 그림이 없는 카드를 다 따로 자료실에 올려 놓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림으로 기억해서 얘가 뜻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해가지고 기억을 해서 하지 글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습서의 단점이 뭐냐면 가르칠 때 굉장히 선생님도 그렇고 클리어하게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전혀 다른 곳에서의 글자를 만났을 때 아이가 갑자기 못 읽어요. 왜 여기서는
공통된 문제 유형으로 계속 풀다 보니까 그냥 공통되게 눈치로 풀 수 있거든요. 연결하면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따로 노트를 준비하셔서 쓰는 연습도 여러 번 시키셔야 되고요. 학습서 하실 때 또 하나는 리더스를 추가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책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책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이제 학습서 플러스 리더스를 읽히시라. 근데 리더스도 여러분들 이제 리딩 전문가가 되시고자 하시거나 우리 아이들 영어 책을 잘 읽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책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으셔야 되는데 리더스의 경우 이제 레벨이 잘 되어 있다고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레벨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리딩 independent reading 그러니까 아이가 읽는 거 내가 아이의 흥미를 위해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읽도록 설계되어 있는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리더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 파닉스 배울 때는 그림책 읽어주지 않나요? 아니죠. 그림책은 language experience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읽어주고 스토리 그 자극을 위해서 계속 읽어줘야 돼요. 그렇고 아까 말했듯이 이 그림책은 읽을 때 아이가 파닉스를 진행하고 있고 내가 파닉스의 커리큘럼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안다 라고 하면 그 단어들을 한 번씩 소환해서 아이하고 같이 3단계로 읽어보는 연습을 해서 아이가 점점 책 속에서 그 단어를 만나고 문장에서 그 단어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문장 어순 감각도 익히면서 책을 읽는데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노출용인 거죠. 노출하고 한두 단어, 두세 단어 정도만 한 페이지에 막 세네 단어 다 읽어보라고 하시면 아이가 흥미를 잃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리더스의 경우는 이런 리더스의 특징은 굉장히 아이가 읽을 수 있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뒤에를 보시면 이 파닉스 어떤 규칙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있는지 또 사이트워드라고 해서 사이트워드는 파닉스 규칙이 잘 들어가 있지 않고 읽기 어려운 그런 사이트워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지도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이 파닉스 규칙이 들어있는 단어 리스트가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거를 보고 아이가 이 단어를 만났을 때 읽어보게끔 이걸 먼저 읽으라고 연습을 함께 한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리더스를 사실 때 주의점은 이제 어머니들이 가장 좌절을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아이 레벨 1 리더스 읽히라고 파닉스 끝냈는데 읽히라고 이렇게 했는데 못 읽어요 선생님 어떡해요. 당연한 겁니다. 네, 이 리더스는 원어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표 파닉스 단어를 노출시키고 본인이 그 단어 정도 읽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리더스는 보세요. But watch out. Fire can be harmful. 여기 보면은 사운드 알아야죠. 취 사운드 알아야죠. OU 사운드 알아야죠. 지금 R 컨트롤 알아야 되죠. 다 알아야지만 읽을 수 있는 한 문장이에요. 아이한테 엄청 힘들어요. 혈압이 오를 수 여기 지금 어떤 분이 혈압 오른다고 하셨는데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또 어떤 분은 글씨체만 달라져도 못 읽어요. 그 티칭 하셨던 경험이 다 있으셔서 경험이 우러나시는데요. Hello readers, learn to read, step into reading 다 파닉스를 배울 때 바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이 리스트에 있는 이 단어들을 먼저 아이한테 내가 배우고 있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단어 규칙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단어 정도만 같이 읽게끔 그리고 듣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목표를 조정하시는 게 좋고요. 디코더블 리더스라고 따로 있어요. 파닉스 규칙으로만 되어 있는 단어로만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Now I'm Reading이나 또 이렇게 디코더블 리더스라고 이런 세트가 있어요. 네, 요런 거는 파닉스 규칙으로만 되어 있는 단어로만 만든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스칼라스틱 디코더블 리더스 시중에서 사실 수 있는 건데 세트 A부터 D까지 있고요. 이거는 개발하신 분이 얼리 리딩 전문가가 개발하셨어요. 이분이 보시면 Wiley Belivens is an early reading specialist. He graduated from Harvard. 하버드 졸업하신 분이 쓰셨네요. 뒤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무료 그 파닉스 홈클리닉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기에 관련된 그 파트 스킬별로 이렇게 딱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단어들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왜? 아이가 처음에 파닉스를 배우고 나서 책을 바로 읽으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읽을 수 있게끔 단어도 그 파닉스 규칙에만 맞춰져 있지만 이 아이가 여기까지 읽는데 부담스럽지 않도록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얇아요. 책 사기 아까워요. 네. 책이 얇아서 싸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의 입장에서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이가 읽고 나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아마 한글 교육 아직 안 시키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한글 교육 시키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와닿으실 거예요. 아이가 리더스 읽히는데 스스로 읽을 때 단어 틀리게 읽거나 문장 중에 빼먹는 거 있으면 지적해주는 게 맞나요? 정말 기분 나빠해서요. 기분 나빠하는군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이제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정을 해주는 게 맞으세요. 아니면 하고 한번 이렇게 언지만 주시고 본인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게 하거나 규칙을 아니면 다 읽고 나서 틀린 부분을 적어놨다가 아이가 다시 읽어보게 하던가 이렇게 해서 지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기분 나빠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그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제 잘 배우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기분 나쁘지 않게 고쳐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파닉스 부분은 이때 안 고쳐주면 언제 고쳐줘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따 질문 한꺼번에 받을게요. 그래서 이런 디코더블 리더스의 특징은 굉장히 낮아요. 선생님 너무 돈 아까워. 이거는 게다가 색깔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 리딩 전문가들은 아이가 처음에 글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려함을 없애는 디코더블 거의 리더스는 없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해외에서 제가 책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일부러 없애요. 근데 이렇게 나와인 리딩 이것도 디코더블 리더스거든요. 굉장히 얇죠. 이거는 지금 두껍게 보이시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돼 있어요. 디코더블 리더스가 굉장히 좋은 건 파닉스 규칙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리더스 선생님이 잘 쓸 수 있도록 어떤 규칙의 단어들이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뒤에 보시면 U, 사운드에 되어 있는 단어들로 되어 있다. 디코더빌리티에는 지금 80%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아까 보셨던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 규칙으로 하는 단어가 이제 몇 개 안 됐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히 80%나 되는 단어가 전부 다 사운드를 연습할 수 있게끔 rub-a-dub-dub 이런 식으로 rub-a-dub-dub 사운드. 네, 이렇게 이 사운드 자체도 rub-a-dub-dub 이것도 너무 재밌죠. 그래서 아이들이 리듬과 함께 소리를 할 수 있죠. 3 bugs in a soup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휘나 이런 거 보시면 확실히 원어민들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The Bug Soup Club has fun in a big tubs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디코더블 리더스는 이런 장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파닉스 가르치고 리더스로 바로 가셔서 폭발하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파닉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리더스 디코더블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아이가 파닉스 하면서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이런 디코더블 리더스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파닉스 학습서만 하지 말래 디코더블 리더스도 같이 하면 좋대라고 하셔서 시중에 가시면 요런 책 매직 스쿨 버스 파닉스 펀셋 이런 것도 보이시고 또 파닉스 펀 클리포드 리딩 프로그램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런 파닉스들을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책들은 아까 디코더블 리더스 보셨잖아요. 얘랑 또 다르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둘 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첫째는 파닉스를 지금 배우고 있고요. 둘째는 파닉스를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둘 다 이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어떤 목표점으로 읽어주고 있냐면 아이가 인디펜던트 리딩하는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노출용으로 읽어주고 있어요. 선생님 저 파닉스 펀세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디코더블 리더스인 줄 알았어요. 네, 안에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좋은 점은 우리가 초점 맞출 수 있는 이
규칙을 알려줘요. short U sound.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앞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죠. U sound로 읽어볼 수 있는 거. 근데 그 단어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얘네들은 스토리가 중요해서 캐릭터와 아이들의 캐릭터랑 재미있는 스토리 때문에 이런 파닉스라고 다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리더스를 보는 눈. 제가 이 책들이 나쁘다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책들은 보실 때 우리 아이에 맞춰서 활용하는 목표를 달리하시고 활용하는 방법을 달리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보세요. Keisha is late for the bus. Run, Keisha, ru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운드가 있는 run 이런 거는 bus, run 이런 거는 아이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아직 배우지 않았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노출용으로 아는 사운드를 문장 안에서 자꾸 들려주고 아이랑 같이 읽으면서 엄마가 주로 이제 읽는 거죠. 엄마가 주로 선생님이 주로 읽어주지만 그 단어를 만났을 때 wait, let's sound it out. This word, try this word. bus 이런 식으로 같이 읽는 거죠. 근데 리더스를 이제 하게 되면은 요런 리더스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들 제가 파닉스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노출을 많이 하고 복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학습서로만 복습하지 마시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복습을 해야 아이들이 어순에도 자연스럽게 어순 감각도 익히면서 또 그 단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책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파닉스와 리더스, 특히 디코더블 리더스를 섞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아이가 이미 파닉스를 다 마쳤는데 약간 좀 들쑥날쑥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지금 그 영어 독서 코칭 SOS나 또는 북페리 루시로 네이버 카페를 검색하시면 거기다 올려놨어요. 무료 홈클리닉 진단지를. 그래서 그거를 진단해 보시고 가장 많이 틀린 것들을 부분만 학습서를 사셔서 그 학습서를 방학 동안에 3주 동안에 해주시라. 학습서 해주시면서 디코더블 리더스로는 아이가 읽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리더스나 픽처북은 파닉스 규칙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라. 아는 단어는 연습해야 되는 단어는 그쪽 노출로 같이 해줘라. 그리고 특히 통합 비교 대조하는 에러 글랜스 제가 한눈 차트 여러 개 올려놨잖아요. 그걸로 놓고 이제 이미 파닉스를 어느 정도 했는데 아이가 좀 통합 능력이 없거나 똑같은 철자인데 다른 소리가 난다거나 같은 소리가 나는데 다른 철자들을 갖고 있다거나 요런 거를 비교 대조를 한번 한번 복습을 해주시라. 네, 요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요 앞에 질문을 못 봤는데, 네, 혹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앞에 제가 질문 못 봤는데 질문 있으시면 지금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타임입니다. 질문. 네. 도움됐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앞에 좀 질문 읽어볼까요? 질문 못 찾겠네요. 아이고. 질문 주세요. 너무 앞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잠깐만요. 파닉스 책 겁나 많이 샀는데 후회했어요. 네, 이제 좀 보시는 눈이 있으니까 Now I'm reading 리더스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생소한 단어들이 종종 나와요. 그림 보면 내용을 대충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가야 될까요? 네. 지금 Now I'm reading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디코더블 리더스인데요. 혹시 매칭을 잘 해서 보고 계시나요?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사이트 월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트 월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습서에서 보시면 학습서들도 요즘에 문장을 읽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서 어디 갔지? 네. 문장을 나중에 플루언시 훈련 때문에 문장을 뒤에다가 해줘요. 그래서 사이트 월드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이제
파닉스 규칙이 아닌 단어이기 때문에 요걸 넘어가야 되나? 근데 사이트 월드는 파닉스 규칙 공부하실 때 한두 개 정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반복되니까. 디코더블 리더스의 문장이 나오려면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have라든지 이런 것들, is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is는 뭐뭐이다, 뭐뭐 있다라는 뜻이야 라고 하고요. 제가 이 학습서를 가르칠 때 the cube is huge 이렇게 발음을 이제 하잖아요. is라는 거를 모르고 더라는 거를 모르지만 이거는 문장 속에서 항상 나오거든요. 리더스에 가면 나올 수밖에 없고 문장에 가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주고 매번 여러 번 읽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어 문장을 3번 읽고 끊어서 단어 뜻을 의미 단위로 청크까지 알려줘요. 사실 이게 플루언시 훈련이랑 또 연결해서 문장을 가르쳐주는 건데 요건 이제 다음번에 사이트 월드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디코더블 리더스는 시중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뭘로 풀어줄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습서랑 디코더블 리더스를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요즘에 학습서들도 디코더블 리더스까지 개발해서 같이 나온 학습서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꼭 확인하시고요. 초사 아이 데리고 하는데 파닉스 진단은 혹시 모자라면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요. 네, 파닉스 진단 하신 김에 짚고 넘어가시면 좋지요. 만약에 어디서부터 이제 진단이 나왔으면은 아까 그 에러 글랜스 차트 있잖아요. 그거 한눈 차트를 보시면서 단어 읽어보라고 하시면 좋고요. 그거 프린트해서 방학 동안에 붙여놓고 한번 책 읽기 들어가기 전에 혼자서 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만 쉬운 것만 빼놓고 들쑥날쑥한 파닉스 공부하지 못해서 설문지 봐야겠네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닉스 일시 정지 중인데 앞부분부터 다시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아무래도 일시 정지 중이시면은 아이가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닉스 없이 그림책만 읽어주고 있으셨다고 리더스 같이 해줘야겠죠. 네, 통합 복습 꼭 하시고요. 네, 애 발음, 관사는 어로 읽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따로 알려주셔야 돼요. 문장 속에서 어가 나오면 하나의 란 뜻이야. 영어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 되게 따진다? 그래서 한 개라고 하나의 라고 읽어라고 따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이드 월드는 한번 따로 언급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이가 굉장히 더 헷갈려요. 문장 속에서. 리더스로 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이드 월드는 이제 다음번에 얘기해 주실 때 A는 애 발음이야. 하지만 라는 발음이 문장 속에서 A가 나오면 라고 읽어란 그리고 그 뜻은 하나의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장을 할 때 무슨 여기 지금 없는데 어가 나오면 해석을 하나의로 해서 해석하게 만들어요. 3번 자동화를 위해서 문장 3번 읽도록 한 다음에 끊어서 한국어로 한번 얘기하도록 해요. 그러면 직독직해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건 플루언시 훈련할 때 알려드릴게요. 미국 아이들도 파닉스를 몇 년간 공부하는 네,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번에 차트 보여드렸는데요. 2분 남았네요. 저번에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을까요? 여기 차트 보시면 여기 보면은 phonemic awareness, phonics, vocabulary, fluency, comprehension 이게 리딩을 가르치는 순서예요. 근데 preschool, kindergarten, grade 1 다 phonics 하고 있죠. 겹쳐서 계속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미국 아이들도 phonics를 몇 년간 공부합니다. phonics 안 하다가 다행히도 초사에 한 번 해주니 도움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phonics 나중에 나이가 크면 클수록 파닉스를 한 번 더 복습시켜주면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인지 능력이 훨씬 더 좋아서. 네. 네, 제가 외국 사이트 보니까 롱바울이 OE, OW, OA, OE가 O 사운드 나는 걸로 묶여져 있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음 한눈 차트에 보시면 그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다. 네, 그래서 요 묶여져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사이트 워드 먼저 하고 파닉스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사이트 워드하고 파닉스하고는 같이 하시는 게 좋은데 파닉스부터 먼저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워드 병행 중인데 파닉스 끝나고 병행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문장의 리더스를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다만 아이가 인지 레벨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닉스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너무 버거워할 수 있으니까요. 사이트 워드를 동시에 하시되 파닉스를 집중으로 더 포커스가 가고 문장 읽을 정도로 하시면 돼요. 네,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시면은 BD에 깔리는 거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20초 남았습니다. 답변을 다 못 해드린 거는 혹시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아니면은 그 유튜브 채널에 이거 올려놓을 건데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감사하고요. 혹시 여름방학 준비 잘 하시고,